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적인 문제들, 특히 이제 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감정들을 불안함, 두려움, 외로움, 갖가지 이야기로 정의한다면 그 기본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이제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던졌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겠지만, 던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삶의 유한성에 대한,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나의 존재가 있었던 것인가? 죽고 나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질문이 도대체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삶 이전에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 꼴랑 끼태봐야 인생은 100년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역사도 아니는 뭐 수천 년, 수만 년이니까. 그것에 대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입양된 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괘씸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찾고 싶지도 않을 텐데도 그 멀리서 자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모르는 애가 부모를 찾는 것은 결국 자기 뿌리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갈망, 그 본능적인 거. 그렇듯이 인생에 대한 부분도 여기 읽었던 내용처럼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 다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꺼내야 되죠. 이거 잘못 꺼내면 저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을 잘못 꺼내는 것도 저 반대거든요. 괜히 인생에 좀 똥폼 잡는다 그러죠. 뭐 인생의 철학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그래서 이걸 너무 깊이 잘못 꺼내게 되면 뭐 이렇게 종교에 너무 심취하거나 내지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저도 살짝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을 너무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이상적인 부분, 예를 들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돼.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은 지금 현재니까.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승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회사 다니면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또 임원도 돼야지. 그러면 그 현실의 다급한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직면하기 위해서 그걸 잘 푸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요즘 올해 들어와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자기 사랑이 됨이 있고 씀이 있는데, 자기 사랑의 됨은 그 기본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문제지만, 자기 사랑의 씀, 즉 세상에서 말하는 씀, 쉽게 말해서 인재가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우리 그런 것도 좀 하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뭘 하는가, 몸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몸이라는 게 현재잖아. 그런 것처럼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인재가 되는 법, 자영업자는 돈 잘 버는 법.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뭐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나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그 현재 닥친 문제를 풀면서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왜 살아가는지, 삶 이전과 이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질문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아진다. 또 그것이 바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서 무슨 이렇게 인생을 아는 것은 아니다. 자, 밑에 읽으면, 신분을 생각해서 혹은 권위 때문에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야만 권위나 신분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 옷 때문에 다리가 아파도 마음 편히 앉지 못한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권위나 신분이 주인입니까? 내가 옷을 입는 것입니까? 옷이 나를 입는 것입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요즘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이 파카, 이렇게 점퍼가 필요한 건데, 네. 뭐, 아주 이렇게 고가나 요즘 아웃도어 브랜드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원래도 관심이 없고, 또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 되니까, 구포 시장을 갔어요. 네. 딱 예산은 5만 원이었어. 네. 5만 원 절대 넘지 않으니라. 브랜드 아니고 했는데, 정말 그때 날씨가 추웠어요. 바들바들 이렇게 떨 수밖에 없는데, 노점에서 점퍼를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딱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살 거 네. 가서 막 고르는데, 바로 옆에 휴대폰 매장이 있는데, 이분은 그 휴대폰 매장에 세를 주신 것 같은데, 임대인지 아니면 그 1층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거기서 옷을 파셨대요. 아. 장사가 안 되니까 그 휴대폰 매장 주고, 네. 그 좁은 골목이 진짜 추웠거든요, 그때. 네. 그걸 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주세요 하니까, 오리틀 파카인데, 네. 35,000원을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싼데요. 네. 근데, 솔직히 첫 번째는, 오리틀 파카일까라는 퀘스천도 있었고, 그 다음에 35,000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군말 없이 사서 33,000원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치수도 맞는데, 네. 사고 돌아오면서,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한국의 아웃도어 브랜드는 다 망하겠다. 네.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상표가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폴리스였어.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 옷을 입고 왔다고요. 이 옷을 사랑해주니까, 안에 이렇게 옷 벗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오리틀이 빠지는 거예요. 잘 산 거죠. 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고, 스스로 덮어두고 보지 않는 그 질문들,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외모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겠죠. 단,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만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기는 이렇게 다듬을 줄 알아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절을 배우기 위해서, 보방정사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절을 배우면, 거기는 가면, 무슨 태권도 소장처럼 전부 법복을 입고 열심히 절을 하시거든요. 살 빼로 절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그러면, 장갑을 끼고, 막 진짜 땀복을 입고 절을 하시고, 이제, 법복이라고 회색있죠. 아주머니들이, 보살님이라고 하죠. 아주머니들이 절을 하시는데, 정말, 당연히 막 절을 1시간씩 하니까 화장기도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20, 30대, 이렇게 특히 20대 중반이나 초반에 이렇게 아가씨들 보면 다 예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예쁠 나이다 이야기하는데,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제 30이 지나고 하면, 사실 여성으로서의 미모는 이렇게 한풀 꺾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아주머니들이 너무 예쁜 거야. 얼굴에 화장기도 하나 없고, 옷은 공통이죠. 다 회색에 안에 흰색 옷 입고.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꽃무늬 옷을 입고,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보톡스 어떻게 이렇게 막 주름을 펴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 에너지를 내고, 땀을 흘리고, 집중하고, 마음을 놓고 차분해지는 모습이 진짜 멋진 거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달러만 더 읽고 마치면,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채로 지금 한 발 한 발 죽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쓰신 책에 보면 삶은 고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스님 왜 고통이 아닙니까? 삶은 고통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다. 고통스럽다. 군대 가면 아무리 편한 보직도 힘든 것처럼 인생은 자기만의 무게가 있으니 힘들다. 그런데 삶이 고통인 이유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자유인의 길이라는 책은 고정관념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니까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놓는가. 이 고정관념은 나에 대한 고정관념. 나는 자신감이 없다. 저는 아까 삶을 들으면서 예. 뭐야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 그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을 놓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너에 대한 고정관념. 같이 일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들 많잖아요. 네. 대부분은 서로들이 찍거든요. 넌 지각쟁이야. 예. 계속 지각하는 거야. 예. 넌 잔소리하는 상사야. 계속 잔소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정해버리면 끝이죠. 저는 뭐 기독교육이나 불교육이나 다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부처님 이야기 기억나는 것 중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순례를 하시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이 마을 동굴 안에 사람을 잡아먹는 뱀인가? 네. 뭐 있었대요. 그래서 그 뱀을 죽이기 위해서 뭐 큰 구렁이였겠나 보지. 마을의 용사들이 다 갔는데 다 죽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아, 제발 좀 저 구렁이 어떻게 해달라고 마을 사람들이 뭐 다 죽는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시면서 사과 하나를 들고 그 동굴로 들어가서 부처님이 안 나오시니까 아 부처님도 결국 뭐 돌아가셨나 생각이 들어가 보니까 이 구렁이인지 뱀인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탁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그 스승님 부처님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냐고. 그 구렁이는 사람 잡아먹는 미친 뱀인데 예. 어떻게 하냐니까 그렇게 보면 예. 그런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그런 것이다.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이번에도 새로운 직장 잡아서 열심히 재밌게 일하는데 딱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냥 게임 셋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고정관념, 너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에 대한 고정관념. 인생은 슬픈 것이다. 계속 슬픈 거야. 인생은 외로운 것이다. 계속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셨죠. 진짜 적절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책 첫 번째 제목이 이제 이 책 제목이 자유인의 길이잖아요. 예. 이 자유인이라는 게 하늘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그 인어뷰라는 네. 그럼 자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그 프로그램을 예. 간단하게 배우고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합시다.